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 혼자 사는 게 더 편하다. 누구 눈치도 안 보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잔소리 들을 일도 없고. 처음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언제부턴가 내 몸과 마음을 서서히 무너뜨린다면 어떨까요? 같은 병이라도 혼자 사는 노인은 훨씬 더 빨리 아프고 더 빨리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혼자 사는 어르신 벌써 180만 명이 넘었습니다. 5년 뒤엔 300만 명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뉴스에서 고독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닐 거야. 우리 부모님은 건강하시니까 걱정 없어.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작은 감기 같은 병도 발견이 늦어지면 중증으로 커집니다. 가족이 있으면 별일 아닐 수도, 혼자 있으면 치명적이 됩니다. 서울에 사는 72세 박정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뒤 자녀들은 다 멀리 살고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웠습니다.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내가 먹고 싶은 거 해 먹고 TV 보고.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병원 가는 게 귀찮아졌습니다. 누가 챙겨주지 않으니 더 미루게 됐습니다. 그러다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길 두통이 점점 심해져서 결국 쓰러진 뒤에야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같은 증상이라도 가족과 같이 살았다면 훨씬 빨리 치료할 수 있었을 거라고요. 이런 일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본 오사카에서는 혼자 사는 76세 남성이 며칠째 연락이 끊기자 이웃 주민이 찾아갔는데 이미 집 안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발견만 며칠 빨랐어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은 60세 이상 고독사 건수가 매년 3만 건을 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고독사 뉴스가 이제는 낯설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보건연구원 발표를 보면 혼자 사는 노인은 병원 입원 확률이 무려 1.7배 높고 입원 기간도 1.5배 길어집니다. 병원비는 연간 평균 140만 원 이상 더 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은 치매 발병 위험도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밥 챙겨 먹으라는 사람도 약 먹었냐고 물어봐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디가 아프냐고 말 걸어줄 사람이 없으면 병도 마음도 늦게 발견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박정순 어르신 사례 말고도 비슷한 이야기는 정말 많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68세 김영수 어르신은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잔소리 없이 편하겠다 싶었답니다. 라면 끓여 먹고 맥주 한 캔 까고 누워서 드라마 보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상하게 밥맛이 없어졌습니다. 몸무게가 10kg이나 빠졌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늦춰졌습니다. 결국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진 동호회에 나가게 됐는데 그게 인생이 바뀌는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카메라를 하나 들고 나가서 사람들과 사진 찍고 동네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밥도 챙겨 먹게 되고 웃음이 다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얘기 많습니다. 혼자 살다가 모임 하나만 제대로 나가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한 분, 인천에 사시는 74세 조순자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 후 자녀도 멀리 있고 마을 경로당도 처음에는 문턱이 높았다고 합니다. 저기 가봤자 아는 사람도 없고 괜히 불편하겠지.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수치가 높게 나왔고 그때 복지사분이 경로당 노래교실을 추천해 줬답니다. 노래교실이 뭐 얼마나 재미있을까 했는데 한번 가보고 나서는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주 화요일에는 노래교실 가서 노래 한 곡 부르고 같은 테이블에 앉은 분들과 점심을 같이 먹는 시간이 기다려졌다고 합니다. 그 몇 시간이 집에 돌아가서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게 해주는 힘이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걸 보면 사람은 사람이 살게 해줍니다. 일본은 이미 고독사 대책으로 안부전화 봉사단을 전국에 확대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혼자 사는 노인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밥 드셨나요? 어디 아프신 데는 없나요? 작은 안부 한마디가 생명을 지킵니다. 미국에서는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가 동네마다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평생 교육 걷기 모임, 책 읽기 모임,
심지어 반려동물 산책 모임까지 있습니다. 비용도 거의 무료입니다. 한국도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독거노인 안심 서비스를 통해 지자체마다 1인 가구 지원센터 복지관 프로그램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낯을 가려서 모임은 못 나간다. 나가봤자 불편하고 재미없다. 돈도 없는데 어떻게 모임을 가냐. 그래서 제가 실제로 본 이런 생각을 바꾼 분들 이야기를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나도 뭔가 바꿔야겠다 생각이 드셨다면 하나씩만 따라 해보셔도 됩니다. 먼저 매일 최소 한 번은 누군가와 연락하세요. 가족, 친구, 이웃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연락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전화해 보세요. 안부전화 서비스나 자원봉사자가 전화를 걸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하루 한 번 안부 확인 전화만으로도 병원비가 줄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몸이 귀찮아도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나가보세요. 경로당, 주민센터, 교회, 소모임, 공공기관 프로그램. 마을마다 정말 다양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처음에 경로당이 너무 낯설어서 문 앞에서 30분이나 서 있었다고 합니다. 한 발만 들여보면 의외로 편합니다. 혹시 경로당은 재미없다, 말도 못 놓겠다 싶으시면 취미 동호회도 좋습니다. 사진 모임, 탁구 모임, 노래교실, 글쓰기 모임. 요즘은 복지관에서 무료로 열리는 것도 많습니다. 인천의 조순자 할머니는 노래교실 덕분에 매주 화요일을 기다린다고 하셨죠. 처음엔 노래 한 곡도 못 부르겠다 하셨는데 지금은 노래도 부르고 끝나고 같이 점심 먹으며 웃을 친구가 생겼다고 합니다. 혹시 돈이 없어서 못 나간다고요? 동네 복지관, 주민센터 프로그램은 대부분 무료입니다. 재료비가 필요해도 몇 천 원 수준입니다. 남에게 패 끼치면 어쩌지 걱정하지 마세요. 나이 들수록 서로 의지하는 게 당연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할머니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80 넘어서도 혼자 사셨는데 3일만 연락이 없으면 기운이 뚝 떨어지셨습니다. 가끔은 너무 귀찮다, 그냥 집에 있고 싶다고 하셨지만 동네 경로당 다녀오시면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가서 웃고 오니까 밥맛이 다시 돌아온다. 사람은 사람 덕분에 삽니다. 혹시 스마트폰 다루기 어렵다고 느끼시나요? 사실 시니어 대상 스마트폰 강좌도 정말 많습니다. 폰으로 손주랑 영상통화하는 법, 단톡방 들어가는 법, 필요하면 복지관 선생님들이 무료로 알려줍니다. 스마트폰이 불편하면 전화 한 통을 더 자주 걸어보세요. 내가 먼저 연락하면 상대도 마음이 열립니다. 사람은 작은 연락 하나만 있어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만약 혼자 사는 게 더 편하다 생각하셔도 혼자여도 내 소식을 아는 사람이 한 명은 있다는 것만큼은 꼭 지키세요. 그게 마음을 살리고 몸을 살리고 삶을 지켜줍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가족과 같이 살면 무조건 좋습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살아도 대화가 없다면 같이 사는 게 더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자녀와 같이 살아도 서로가 바쁘고 마음을 못 나누면 혼자 사는 것보다 더 쓸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같이 사느냐 혼자 사느냐가 아니라 내 소식을 누군가가 알고 있느냐입니다. 요즘 황혼 이혼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60대 이상 부부가 자녀 다 키워놓고 나서 서로 갈라서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년 전보다 4배 넘게 늘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혼자가 속 편하다. 맞습니다. 혼자여도 더 행복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준비되지 않은 홀로서기입니다. 황혼 이혼 후 혼자 사는 어르신 중 많은 분들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채로 갑자기 혼자가 되다 보니 우울증과 병원비 지출이 크게 늘어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황혼 이혼 후 고독사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다시 같이 살아야 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요즘은 가족이 따로 살아도 매일 안부 전화를 하고 같이 식사하고 소통하는 가족이 더 건강합니다. 해외에서는 공유주택이라는 대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든 1인 가구가 따로 또 같이 사는 형태죠. 주방과 거실은 공유하고 방은 따로 쓰고 서로 안부만 챙겨줍니다. 한국에도 이런 시니어 쉐어하우스가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같이 사는 게 불편할 수 있지만 완전히 혼자보다 낫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혼자여도 같이 살아도 내 소식을 누군가가 알고 있느냐? 사람은 안부 한 통이 없으면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면 몸이 무너집니다. 혹시 지금 혼자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부모님이 혼자 사시나요? 오늘 하루 안부 전화 한 통만 걸어보세요. 엄마 밥 드셨어요? 아버지 어디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그 짧은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혼자가 더 편하신가요? 함께 사는 게 좋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이 채널 오늘도 잘 늙고 있습니다는 혼자여도 함께여도 더 잘 늙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 안부를 묻고 조금씩 기대며 오늘도 잘 늙어가 봅시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